안녕하세요, 연입니다. 오늘은 우한의 자세에 대해서, 우한의 애티튜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우한회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정화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우한회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100% 나의 책임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100% 나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이 머리로는 그래 내 책임이니까 나의 기억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마음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이게 왜 내가 책임져야 돼? 이게 내 탓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내 잘못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부분이거든요. 보통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화를 하는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데이터가 나한테 있어서 그 이유 하나뿐이에요. 내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에는 내 잘못이어서가 아닌 거죠. 그냥 나는 일종의 관리자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내 땅, 예를 들면 내 땅 안에 그런 것이 있어서 내 땅 안에 있는 거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것, 이런 느낌인 거죠. 내 땅 안에 있는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100% 책임을 진다는 것이 내 탓, 내 잘못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좀 가볍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억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기억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우한의 자세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예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많은 기억들을 재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한에는 그게 내가 생각해낸 것으로 알아요. 내 머릿속에 쉬지 않고 나오는 생각들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재생이 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계속 돌아가는, 24시간 돌아가는 필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한의 입장에서는 내가 뭘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가 쉬운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이 가장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우한에는 우니피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100만 분의 1 정도만 인지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 뇌가 처리하는 데이터와 처리하는 데이터를 읽어내는 것은 다른 부분이고 우한뇌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부분은 지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우한뇌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진리에. 그러니까 내가 정화를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이 정화를 하는 것이 이런 기억 때문일 거야 라고 정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한의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고 우한의 오만일 수도 있어요. 우한에는 사실 기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겸손의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니 PD가 보여주는 것에 거부하거나 그런 것을 부인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우니 PD가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나는 모르고 네가 알려주는 것을 오로지 정화할 뿐이다 라는 자세로 정화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화를 하면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조차도 우한애가 자기가 되게 잘 안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거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는 게 베스트야 라고 정해놓고 정화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정화를 하면 절대 정화가 되지 않고 기억이 오히려 영감을 막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니피리가 알려주는 기억들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성실하게 정화하는 게 우한애에게는 최선의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자세로 정화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원인과의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감정의 원인을
A라고 해서 B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실연을 해서 슬프다 뭐 이런 식으로요. 사실은 다른 것 때문에 슬플 수도 있는데 내가 실연을 했으니까 슬퍼야 된다고 느껴서 슬프다라고 우한애가 인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한애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이유로 운이비리는 슬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비리 입장에서는 우리 우한애가 나를 외면하고 있어서 슬퍼, 엄마한테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서 슬퍼,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기억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데 우한애가 단정 짓고 이래서 슬프구나라고 생각해서 정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 저한테 주시는 사안들 중에 되게 편하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하지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오니피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돈 때문에 힘들어서 편하게 살고 싶다, 혹은 일하기 싫어서 편하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오니피리가 기억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서 편하고 싶다라는 감정을 내보내는 건데, 우한에는 자기가 지금 현실 상황이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편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단정을 짓고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짓고 기억을 정화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혼자서 정화를 할 때도 그렇게 정화를 하겠죠. 내가 지금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걸 정화해주세요 라고 우한애가 오니비리한테 얘기를 해서 정화를 하겠죠. 근데 그런 접근이 잘못된 접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니비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오니비리와 우한의 생각은 동상이몽 같은 것 같아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한의 가장 바람직한 애티튜드는 나는 이 정화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 10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화를 시작하자라고 우한애가 오니비리를 정화의 시작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자세이자 애티튜드이고, 그 다음에 그 정화를 시작하고 나서의 자세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니비리야 네가 이것에 해당하는 기억을 찾아서 아마쿠아와 신성에게 보내주면 그 아마쿠아와 신성이 그 기억들을 적절하게 영감을 통해서 내려주실 거다라고 맡겨버리는 거죠. 정화를 시작은 하되 정화의 결과와 과정은 우니비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니비리와 신성에게. 보통 제가 이제 답정너 정화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이렇게 A 방안으로 해결돼야지만 가장 최선일 것 같으니까 연님 이렇게 A 방안이 나오도록 정화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한의 입장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해도 이게 최선의 수였다 할지라도 신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허튼 수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신성의 압수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데이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신성은 더 좋은 것을 준비했는데도 우한애가 이렇게 제한을 걸고 정화를 해버리면 정화 자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정화를 밑에서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그런 기대의 기억이 막고 있기 때문에 영감이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한애는 정말 닥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니비리가 자유롭게 정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오니비리가 바라는 우한의 바람직한 애티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니비리가 애티튜드라고 말을 꼭 해달라 그래서 애티튜드라는 말을 써봤습니다. 평소에 제가 잘 쓰지는 않는 단어인데 그게 가장 적합한 표현인가 봐요. 어쨌든 오늘 배운 오니비리에 대한 우한의 애티튜드, 정화의 애티튜드에 여러분들도 잘 따라하셔서 좋은 정화, 적절한 정화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로하.